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참 민주당의 상황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한마디로 개딸들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뭐 압도적으로 사이비 종교같이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게 바로 개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번에 그 개딸들의 그 이재명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아무리 개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나 뭐 당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불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김은경 혁신이 그 꼬라지를 받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딸이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쯤 됐으면 뭔가 좀 깨닫는 게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주가 만약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조직이었으면 그게 이제 와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경우는 교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교주가 다음 사람으로 지명한 사람, 교주가 자기 후임으로 지명한 사람조차도 그 교주와 똑같은 동일 인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대손손 그 세습구조로 이루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 또한 마찬가지로 세습구조로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그 모습에서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될 것 같다. 이재명이가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이후에 플랜 B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당연히 친명계가 몰락하고 새로운 어떤 세력이 만들어져야지 맞는 것인데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구속이 된다라고 해도 시 공간에 내가 제약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내 후임이 민주당을 마찬가지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김은경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김은경이 그렇게나 치욕을 당하면서 물러났던 김은경이 어떻게 다시 민주당에 소환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딸들의 정신나간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표 주자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박찬대라고 하는 인간인데 참 박찬대 보면은 참 나이 먹고 나이값 못한다 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기생충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지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저 정도로 어떤 특정 인간을 위해 가지고 아부를 떨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진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박찬대 별명이 뭡니까? 코딱지 청소부 아닙니까? 이재명의 콧속까지도 청소라는 인간, 그게 바로 박찬대거든요. 야, 진짜 제가 살다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날은 올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렇게 막 그 비굴하게 누구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맞춰가지고 뭐 빗대어서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를 넘어가지고 콧속, 코딱지 청소부라는 별명을 뭐 붙여져 있으니까 참으로 진짜 딱할 노릇입니다. 이 박찬대가 제가 보기에는 개딸의 어떤 그 지능 수준까지도 잘 대변한다고 봐요. 왜 지난 5월 달에 한창 시끄러웠던 게 뭐였습니까? 그 김남국 코인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쵸? 그때도 박찬대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남겨놨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하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프로테고 막시마 이래버리니까 뭔가 이게 라틴어 같은 느낌도 있고 무슨 뭐 그리스 시대 나왔던 그 뭐 명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프로테고 막시마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영화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그 주술 이름이 프로테고 막시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좀 이게 막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인간이 김남국의 코인 이슈를 방어하겠답시고 영화에서 등장했던 마법 주술을 지금 외우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무슨 뭐 짤 같은 걸로 올려놨으면 웃음이라도 줄 수 있죠. 이게 좀 그래도 박찬대가 약간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개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무마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개그도 아니 얼마나 진심입니까? 지금 박찬대가 당당하게 그냥 아무것도 지금 배경 없이 프로테고 막시마 이렇게 딱 적어놨으니까 지는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 마법 주술을 통해 가지고 남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죠. 이번에 남국이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또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진짜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찬대가 이 개딸들 이재명의 어떤 그 간신매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이화영의 그 부인이 막 그 재판에 가가지고 깽판 치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뭐 이화영 부인을 만나서 접촉을 해가지고 회유하려고 했다 뭐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그때 박찬대 입장이 뭐였습니까? 부인 내는 분의 얼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우리가 얼굴도 몰라요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얼굴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그 사람과 연락해 본 적이 없고 접촉한 적이 없다. 그런
이런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저렇게 부인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박찬대가 갑자기 실토를 했습니다. 실토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도 끝까지 뭐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는 있는데 우연히 바꿔진 전화통화를 통해 회유 압박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게 회유 압박을 했다는 프레임이 말려들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전화를 했거나 뭘 했든지 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해가지고 회유랑 압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지 전화를 받게 된 경위가 우연한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뭐 당당하잖아요. 지금 왜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냥 내가 회유랑 압박을 했다라는 프레임에 걸려들기 싫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들 놀고 있습니다. 그 개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부인 같은 경우도 입건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뭐 도통 조용한 상태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이화영 씨 부인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힌 시점이에요. 그 박찬대가 저거를 공개했던 시점, 방송에 나가서 공개했던 시점 지금 뭐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 통화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몇 주가 지금 지난 상황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저거를 공개를 했을까?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언제였냐면 이재명이가 4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그날이 바로 박찬대가 저거를 공개한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박찬대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이재명의 어떤 신변의 변화랑 연관이 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더 키우는 게 박찬대가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도 했습니까? 이재명의 구속이 돼도 당대표 중심 결속이 필요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바꿔 얘기해서 뭐 옥중 공천까지도 하겠다. 구속이 돼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공천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박찬대가 저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분명히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고민은 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어렵고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구속이 돼도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굳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쐐기를 꽂았던 게 뭐냐?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뒤에 뭐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랜 B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도대체 박찬대가 저 얘기를 할 때 그 기본적인 멘탈 구조가 서사 구조가 어떻게 가고 있던 것일까? 얘기를 쭉 봤을 땐 결론은 간단한 것이죠. 박찬대가 보기에도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구속이 될 것 같다. 그거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 구속이 돼도 이재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이 결속을 해가지고 플랜 B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김은경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굴욕적으로 개인사까지 터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똑바로 못하고 떠났던 게 김은경인데 어떻게 김은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재명의 플랜 B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까? 그게 바로 김은경이 마지막으로 뿌려놨던 이거 뭐 그 표현을 좀 쓰기는 좀 더럽고 그 뿌려놨던 거 그게 바로 뭐였어요? 혁신안. 이게 지금 박찬대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 B인 겁니다. 벌써부터 박찬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혁신안 전당원 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안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들이나 대의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혁신안 자체가 원래 뭐였어요? 개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그게 혁신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혁신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조차도 누가 지금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개딸들한테 투표를 맡겨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박찬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친명계 내에서도 개딸들조차도 이재명이 구속이 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이었으면은 이재명이 정리가 됐으니까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당 자체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것인데 완벽하게 이 구조가 사이비 종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이재명 버전 2, 버전 3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버전 2, 버전 3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에는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개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박찬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경은 떠났지만 김은경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남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김은경의 그 영혼을 갈아 넣은
말도 안 되는 혁신안, 그 혁신안으로 끝까지 다음 총선 때까지 민주당이 묶여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점점 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지지율 격차 지금 뭐 10%까지 벌어난 상태인데 더더욱 벌어질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김은경 소환하십시오. 끝까지 김은경의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살 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